네, 문화영역 주성진과 함께하는 예술인을 위한 공공지원사 활용법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어떻게 나를 담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공공의 지원 사업이 이래서 재미없어, 이래서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했던 사업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이 사업의 소개라기보다는 지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 지원 사업을 조금 나답게 쓰는 법, 이런 얘기를 같이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 의뢰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경기도 예술강사 역량교육 포럼. 제목부터 좀 재미가 없어 보이죠. 근데 저는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기획의 권한을 거의 다 정권을 부여받다시피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경기도 예술강사 역량교육 포럼을 제가 바꾼 이름은 이거였습니다.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 좀 희한한 이름인데 왜 갑자기 저게 저렇게 변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게 제 가족 사진인데 저희 집에서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청솔이라는 친구입니다. 저보다는 이 강아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항상 사람들 반응이 더 좋아서 좀 큰 사진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 청솔이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하얀 친구는 올리라는 친구고 이 오른쪽 친구는 범블비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 둘 다 작년에 저희 집에 왔다가 임시보호로 있다가 라스베가스로 입양 간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랑 저랑 둘 다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제목을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라고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포스터에 보시면 강아지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올드독이라는 작가분이 그린 노견일기라는 작품에서 가져온 건데 제가 조 때쯤 조 웹툰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요 작가분을 모셔서 같이 작업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고 올드독 작가분이랑 협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예술강사 역량교육 포럼에 그랬더니 저는 강아지와 산책 중에 개똥봉투가 없을 때 할래요. 그러면 제가 미친놈이죠. 그러면 이 재단이 원하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의 공통점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설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 포스터 밑에 설명을 막 달았어요. 예술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교육이라는 건 강아지와 산책하듯이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생명체와 안 가본 길을 모험을 하다가 개똥봉투가 없는 것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문화예술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밑에 달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경기도 예술강사 역량교육 포럼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와요. 역량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술교육이라는 게 이제 장르 기반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거 의뢰를 받은 다음에 저는 기획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내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누가 오면 재밌을까를 생각하는데 당연히 처음 생각한 건 그래 모든 예술 강사들이 강아지 데리고 오면 되게 재밌을 텐데 개판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강아지만 좋아하는 사람들 오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래 동물권에 관심 있는 예술 강사분들이 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예술 강사분들이 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래 이렇게 장르 중심으로 예술 교육을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동물권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젠더 문제, 뭐 양극화 문제, 이런 동시대 이슈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작가분들이 오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었고, 근데 문제는 그런데 관심 있는 작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잘 안 오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스럽지 않은 느낌을 담아야겠다 해서 이런 제목과 이런 디자인 컨셉이 나왔었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강의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 포럼이라고 역량 강화라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는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때 기획에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기획한 동료분들과 저도 그렇고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노력을 과도하게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굿즈입니다. 이 행사 기념품이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를 컨셉으로 한 레고입니다. 저희 같이 준비하신 기획자 임상빈 선생님이 직접 요 집에 있는 레고들을 샘플로 요 레고 모양을 디자인해 주셨고, 저희가 요 부품들 1000세트를 전국에서 모으느라고 되게 고생했고, 기념품 하나 단가가 9,800원이었습니다. 이 기념품의 근데 핵심은 뭐였냐 하면 요 포장이에요. 요 사진에 보시면 바디라고 적힌 봉투가 3개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레고니까 당연히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주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참여자에게는 몸통 파트만 3개, 어떤 참여자에게는 머리 부분만 3개, 어떤 분에게는 다리와 꼬리 부분만 3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보시다시피 다른 분들과 교환을 해야 기념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어요. 이 기념품을 기획하면서 저는 기획할 때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림을 그리면서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현장에서 실제로 비슷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몸통 3개만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다른 분들한테, 저런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혼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대면한데 조금 그래도 용기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께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리 있으세요? 혹시 머리 있으세요? 저는 몸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각자 이제 자기의 기념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완성을 하고 나면, 그 교환을 하고 나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사람들이 말을 거는 걸 어려워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어려워하는 게, 말을 건 상태에서 먼저 이탈하는 거, 벗어나는 것도 좀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교환을 하다가 교환을 위해서 말을 걸고, 교환을 한 뒤에도 말을 조금씩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춘천에서 왔습니다. 작가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전 영도에서 왔습니다. 무슨 장르 하세요? 저 연극합니다. 저도 연극하는데. 혼자 오셨죠? 멀리서 오셨네요. 저 첫 번째 세션 요거 신청했는데 같이 들으실래요? 여기 도시락도 준다는데 저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따가 11시 반에 만나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 어떤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고 만나는 기회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념품을 기획하면서 제가 조금 만들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공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재미없어지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여자의 동기를 디자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요새 지역마다 기관마다 네트워킹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네트워킹 자리에 가보면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왜 내가 저기 꼭 가야지 하는 동기가 없는 상태로
네트워킹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재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대체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잖아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동기를 끝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헌혈 좋은 일인 거 이거 듣는 분들이 아마 다 아실 텐데 최근 한 달 동안 헌혈하신 분 몇 분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 좋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 채소를 먹지 않아요. 저한테 채소를 먹이려면 고기를 같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에 맞는 동기를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요 기념품을 가지고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화기획이라는 건 뭘까요? 예술기획이라는 건 뭘까요? 기획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기획서들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다,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겠다, 어떤 작품을 보게 만들겠다, 사람들이 환경을 사랑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과연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기획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 기억에 남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다음에 세계의 많은 음악가분들하고 모여서 온라인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전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콘서트였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어떤 기자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이 질문을 했어요. 하루키한테 한 인터뷰에서. 그런다고 전쟁이 멈춰집니까? 그랬더니 하루키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맞아요. 음악에는 아쉽게도 전쟁을 멈출 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멈춰야 해 하는 기분을 불러일으킬 힘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획, 우리가 하는 공공의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만드는 거, 어떠한 감정을 만드는 거. 최근에 그 뇌과학자들은 제가 뇌과학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저것 얕게 넓게 관심사가 있는 편인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과 기분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이라는 건 기분과 같은 프로세스로 머리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기분을 만든다는 거는 결국 어떤 기억을 만든다는 거고 기억은 사람들의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기분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어떤 행동, 어떻게 만들겠어, 어떻게 바꾸겠어, 이게 더 과거의 나쁜 의미로 제가 얘기한 공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스러운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뭐 해볼래? 하는 어떤 기분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시민을 만든다면 우리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도 더 일상에 가까운, 나에 가까운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